헌법재판 이야기입니다. 문영배 일파가 흔들린다. 문영배 떨고 있나? 그만큼 윤석열의 복귀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구성을 지금 좌우로 대략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좌쪽에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우쪽에 정영식, 정씨 맞네요. 그 다음에 김형두, 조한창, 그 다음에 김복형, 이렇게 4명이 좌우로 갈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선하고 지금 문영배는 4월이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러다 보니까 문영배는 빨리 자기 임기 내에 끝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지 요새 그 재판하면서 보면은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든가 푹 이렇게 뭐 일어서서 나간다든가 뭐 인품의 결함을 보인달까요? 아무튼 그 행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다급하고 쫓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자, 왜 그러면은 이 요동 그리고 윤의 복귀 가능성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구성을 보면은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4월쯤 나가니까 이 구성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문영배나 이미선 같은 사람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좋잖아요. 만일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이제 그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떻게 될지는 변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문영배나 이미선 닮은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대통령목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만일 우파라면은 지금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라겠죠. 그런 차원에서 즉 이 사람이 나가게 되니까 영향력이 줄어들고 좌파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사람과 닮지 않은 사람이 오기를 바란다면은 윤석열 정권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구성의 차원에서 좌파가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근무할 사람을 의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모레 나갈 고참이나 대학에서도 내일 모레 정년할 사람이 잔소리에 쌓고 날마다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군기 잡으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영배의 설득력이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여기서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인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판관이나 거기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둘 뭐 별로 의식 않겠죠. 내일 모레 나갈 사람인데 여기에 이미지 실추시키지 말라. 개인적으로 좀 헌법재판소 먹칠이나 하지 말라. 당신들 그동안 밥값도 제대로 못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재판소 유명해지고 사람 유명해지지. 우리가 사실 헌법재판소 존재는 압니까? 평소에 이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8명을. 저도 8명인데 이번에 방송하려고 또 공부한 차원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문영배 개인적인 영향력과 문영배가 어쩌다가 이 소장 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영향력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동료 재판관들이나 직원들도 그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밥도 냈네 따로 먹는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잖아요. 더군다나 이 문영배나 이미선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 많잖아요. 지금 음란성 사진 문제하며 이미선은 주식 문제하며 또 문영배는 뭐 근무 시간에 독후감을 올렸다는 책 읽는 거야 좋지만 왜 근무 시간에 올리고 그럴 만큼 한가합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근무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여기는 보듯이 남 한 명이죠. 남녀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남 3명에 여 1명이죠. 근데 자 전쟁에서
혼성부대를 편성할 때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것보다, 전쟁이라는 건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 중요하잖아요. 이보다는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은데 이 여자 하나가 남자 못지 않으면 훨씬 더 전투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남초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한 명 여자가 아주 용감하게 싸우면 다른 남자들이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여자도 자기를 희생해서 열심히 싸우는데 산의 대장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도망가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3명 도망가도 죄책감이 없어. 왜? 나 말고 다른 여자도 도망가는데요. 그리고 남자도 나 혼자 싸워봤자 이게 되지도 않아 해서 여자 셋이 꽁무니를 빼면은 여자 셋도 그냥 뭐 우리는 원래 싸움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도망가게 되고, 남자 하나는 나 혼자 중과부족이다 도망가게 된다는 얘기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얘들 좀 있으면 정년이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실제로 싸움, 여기서는 근데 김복형은 평이할 때 안에서 굉장히 잘 싸운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재판할 때 보면은 김영두나 정영식이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실력을 보여주고 인품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문영배하고 달리. 그래서 이 구조가 전쟁할 때 가장 극단적인 싸움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만일 비유하자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대립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전쟁 구도처럼 여자가 하나 용감하게 싸울 때 남자들은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남자 혼자 열심히 싸우더라도 여자 셋이서는 그냥 그 싸움만 지켜보고 남자가 대표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십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영배 일파보다 정영식과 김영두, 여기는 전부 다 전투를 가지고 조한창, 김복형, 그런 말할까 구도를 띠고 있는 이 우파가 더 전투력이 있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백중세 증거를 여러 찾을 수 있잖아요. 백중세라는 거 지금 이 좌우가 이진수 탄핵할 때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죠. 하루 근무한 사람을 탄핵했는데 몰상시간 평가를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만큼 똘똘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파도 거기에 질세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탄핵 안 된다 해가지고, 탄핵은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각됐잖아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변론 좀 미루다가 이걸 뭐랄까 재판하고 이렇게 겹치니까, 헌법재판하고 저쪽 형사재판이었던가요? 그게 겹치니까 변론 좀 연기해달라 하는데 그것도 4대4였는데 문영배가 자기가 직권으로 연장 못한다고 시간만 1시간 늦춰졌다는 아주 옹졸한 면모를 보이겠죠. 이러니까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마은혁 임명권도 2월 3일인가 하다가 결정 직전 2시간 직전에 뭐 변론 다시 한다고 했다가 10일 날 했는데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백중세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죠. 좌우가. 그런 증거로 그걸 삼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문영배 일파는 세력이 줄어들고 우파는 세력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진짜 자리에 같이 앉긴 했지만 5월 동주요, 밥도 한 자리에서는 안 먹는다고 할 정도로 갈려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남삼 여일 구성이 대체로는 전투력이 더 강하다 하는 그런 전쟁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전쟁에 비유하자면은 그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론에서 구성만 그러냐? 안 그래요. 여론에서도 좌우가 지금 막상막한데 우가 더 우세한 측면이 있다. 탄핵 찬반 여론조사 나오면 뭐 대개 6대4. 근데 초반에는 8대2 정도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막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대3 정도 되더니 지금은 6대4. 여론기관에 따라서는 5대5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파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이런 쪽이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론이 뒷받침해 주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 사법기관이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뭐랄까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넓어진 거죠, 우파가. 그 다음에 여야 그 지지율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어디서는 그 여권이 지금 야당을 국회의원은 훨씬 많지만 압도하는 그런 여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가 되니까 약자에 대한 좀 보너스랄까요? 그 배려랄까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 그 지지율도 어찌 보면 지금 취약한 상태에서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약자를 돕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그런지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명은 박스권에 있으니까 뭐 내가 보수다 어쩐다 저쩐다. 지금 말이 중요합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이 그러리라고 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뭐 박근혜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 그 사람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 특히 40, 50대가 그 사람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낮으면 사는데 참 피곤하죠. 그리고 집회는 어떻습니까? 반대 집회가 뭐 3배, 5배 압도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우파의 스타 전환길이 등장했지만 좌파의 스타? 안 보이죠? 황인필인가 하는 친구 뭐 나왔다고 하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유튜버 구독자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만큼 우파는 집결한다는 이야기죠. 난세의 영웅이 나오니까 또 전환길 아주 그 뭐랄까 그를 지지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여론을 버티는데 여론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윤석열이 그런 데는 좀 강한 측면이 있잖아요. 버티기, 고시, 구수 추미애와 대결해서 어찌 보면 버티기로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버티기로 대통령 되다 보니까 정치를 너무 좀 가볍게 봤고 정치를 우습게 봐서 그냥 검사 시절 한동훈처럼 봐가지고 이 권력의 속성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는 측면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환길이 나와가지고 을사오적을 외치고 여러 그 지지자들이 또 우파가 똘똘 뭉치는 측면이 있어서 버티기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참 어찌 보면 그 윤석열도 초보자로서 정치 초보자로서 실책도 꽤 있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게 뭐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아마 굉장히 그 뭐랄까 많은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저도 그 전환길 못지않게 저는 국어를 전공했지만 사실은 고전을 전공해가지고 역사에 좀 조예가 있달까? 역사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사화와 당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그 살벌한 정략 싸움인데 권력 투쟁인데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과연 어디가 이제 뭐랄까 다시 그 힘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회에서도 이렇게 우파가 우세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파들이 여러 측면에서 힘을 얻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힘겨루 아니겠습니까? 전환길이 특히 을사오적 해가지고 다시 일이 한 명 가가지고 오적 될래 하는 그 네이밍 이 꼬리표 붙이기 딱지 붙이기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 빠져나가기가 참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4대4면 말할 것도 없이 기각 5대3도 기각이잖아요. 천성이 오라 하더라도. 근데 한 명 가면 진짜 을사오적 되잖아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참 이런 그 꼬리표 붙이기 잘하던데 아무튼 그러니까 전환기는 인기가 있고 저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죠. 자,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뭐랄까 을사오적 꼬리표를 달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네이밍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덕성이나 인품이나 명분이나 실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파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 이제 그 내막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거기다가 사법 시비까지 있잖아요. 이게 사법 문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안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옮겨왔다. 서부지법은 이 일파, 문영배 일파, 우리법 연구, 뭐 국제인권 이 좌파들이 참 선동, 조작,
이름 붙이기 이런 건 잘해요.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는 잘하죠. 그러나 행동에서는 그걸 진짜 실천하는 분도 있지만 발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발은 밑에 있는데 말은 하늘 올라가는 수가 많아요. 이 좌파들이. 저도 86학 제가 79학번으로서 이 86년까지 졸업하면서 대학에 그 다음에 석사 박사도 하면서 대학의 운동권 친구들의 그 속성을 안다면 좀 압니다. 국어 어느 친구들도 운동권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어찌 보면 사법적 문제까지 있으니까 이제 더 힘을 얻는 거죠, 우파가. 어떤 문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수처의 문제. 그 다음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 수사권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왜 이렇게 설치냐? 경찰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과 뭐 현대구 문제까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권력 쟁투에서 문영배가 좀 진행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고 편파적으로 하고 6차 변론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3분만 추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도 묵살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하면은 뭐 추가 의견 4개도 하고 너무 보이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문영배는 지가 복봉 입고 거기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대행하면서도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는지 좀 그 주제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유도 없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할수록 좌파에 대한 여론은 더 나빠질 텐데 그릇이 뭐 그렇게 옹졸해서 그런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좌파들이 그렇게 참 말은 잘하는데 이 언행 같은 걸 보면 인품 같은 걸 보면 좀 눈살 찌푸리는 측면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기각과 인용을 기각할 확률이 한 51대 49 그런 정도로 봅니다. 제 말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왜? 제 생각이니까요. 51 정도로 그러니까 1% 우세한 걸로 1% 우세하면 차이는 2% 차이죠. 51대 49로 윤석열이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더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참 이 정치 문제 민감한 문제고 그냥 어찌 보면 이 시비에 의해서 엇갈리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남의 말을 내 몸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죽기 살기로 싸우려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댓글에 욕할 필요 없이 남의 말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감사합니다.